뭐 국내 증시도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그냥 주가가 밀릴 때 그냥 쭉쭉 밀리고 일정한 시간대에 툼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반대 매매였던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 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 돈을 쓰는 구간입니다. 네. 쓰는 구간이고 나중에 이게 쓰고 나서 이 회수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가가 올라서 그런가 얼굴이 밝아요? 처음으로 오랜만에 저 출연한 날 주가가 올라서 좀 숨도 쉬고 그랬죠. 네. 네. 이제 뭐 무엇보다 지난주에 대표님이 방송 이후에 저를 거의 뭐 단두대 위에 올려놓고 내가 뭐 썸네일을 다른 분들은 잘 이제 중의적으로 잘 쓰시던데 저만 이렇게 너 한번 틀려봐라라는 식으로 아니지. 다행히 지난주에 이번 주 다행히 뭐 예상했던 대로 좀 주가가 잘 흘러가서 다행이긴 하네요. 네. 네, 일단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이번 주 초만 해도 정말 아주 암흑이었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냐. 당연히 이르죠. 이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이고, 그래서 지금 기회에 좀 물량을 좀 줄여내자, 덜어내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지난주에 그래도 다음 주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하나는 심리적인 요인, 하나는 이제 이번 주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이 상방 포지션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확실히 심리적인 요인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토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면 그게 이제 바닥이었어요. 네, 진짜 토할 것 같고 전화 통화도 받기 싫고 그러면 거의 이제 심리로 바닥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하락할 때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었잖아요. 예, 미국 시장이나 다른 글로벌 시장 견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만 이게 한국 시장 특징상 내려갈 때 더 내려가고 올라갈 때 더 내려가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결국은 숫자로도 찾아냈었어요. 예, 이거 신용잔고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게. 보시면 여기 2021년 9월 중순 정도 보면 최고점 대비로 보면 되거든요. 거의 9월 13일 기준이 25.6조입니다. 25.6천억, 25.6조에서 이번 주에 22.8조까지. 예, 그러니까 거의 한 근 3조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한 10% 좀 넘게 빠졌죠. 12%, 13%. 그러니까 단기 바닥 잡을 때 신용잔고 한 10% 정도 빠지면, 그러니까 금액상 말고 이게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빠져야 뭔가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10% 이상 빠지니까. 근데 이게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실제로 급락한 날보다 더 뒤까지 더 파급 효과가 좀 더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빠지긴 했지만 잔고는 더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 반등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영향 때문에 여기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3일 뒤까지. 그러니까 23조, 22조 8천억까지 갔다가 이제 22조 8,900억까지 올라온 건데 한 요 정도 빠지면 이제 좀 단기 바닥 정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체감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거는 올라갈 땐 좋아요. 근데 이제 빠졌을 때 우리 이제 반대 매매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거니까 특히 이번에는 명백하게 좀 신용잔고 이제 반대 매매다라고 느꼈던 게 뭐 글로벌 증시 아무 이상 없고 뭐 국내 증시도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그냥 주가가 밀릴 때 그냥 쭉쭉 밀리고 일정한 시간대에 툼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반대 매매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쫄리는 구간이었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여기 그냥 전 체감적으로 경험적으로 여기만 벗어나면 되겠다 싶었죠. 근데 이제 그 구간이 견디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고. 왜냐면 그때 나왔던 얘기가 전부 2,600 갈 수도 있다, 2,800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시장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3,200, 300에서 3,500, 600 간다는 전망이 다 있었을 때 거기가 위험했고 또 2,900대 가니까 또 더 내려갈 것 같다는 의견들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냉정하게 그래서 제가 부지런해야 되고 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놔버리면 사야 될 자리에서 못 사고 손절해야 될 자리에서 못 손절하고 매도할 줄 못 잡고 그런 부분들인 거죠. 어쨌든 다시 3,000선을 회복했어요. 심리적 지지선을 회복을 했는데 뭐 삼성전자도 7만 원 회복했고 7만 원, 6만 원대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졌었는데
어쨌든 이제 좀 이렇게 수습이 되는 듯한 모습인데 네. 문제는 이게 일시적이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또 그렇죠. 되돌아가면 네. 안 되니까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오르긴 올랐지만 음봉 나왔어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좋은 모습 절대 아니죠. 네, 절대 아니죠.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나쁜 모습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75,000원 이하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7만 원 이하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내년에 기초적인 아직까지는 내년도 실적이 전망치가 완전히 부러진 것도 아니고 일정 수준은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YOY 성장률이 안 나오는 구간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기 때문에 되지만 7만 원 이하부터는 배당 메리트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배당 수익률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된다고 봐요. 어제도 69,000원대에 사면 좋겠냐라고 해서 저는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도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근데 한 75,000원 정도 가면 또 한 번 덜어내고 추가 매수한 거나 신규 매수한 거는 덜어내고 그럼 왜냐면 75,000원 정도 올라가면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올라가면 또 배당 차익 뭐 이제 캐피탈 게인 얻으신 분들도 매도할 거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75,000원 이하는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 네. 근데 나는 이 기회비용 버리고 싶지 않다. 뭐 지금 떠오르는 리오프닝 주식들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비중 조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그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 구간 짜서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제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 하셔가지고 뭐 한 나중에 뭐 차익을 얻으려면 뭐 그거는 뭐 가지고 가시는 이제 가격까지 떨어졌다고 봐요. 제가 이제 원했던 가격까지 내려왔으니까. 다만 뭐 여기에서 주가가 저점 다졌다 그래서 그게 V자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 하여튼 삼성전자.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 파운드리 네. 뭐 선전포고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 네. 평택 2공장 증설해서 2024년 풀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네. 있던데요. 이거는 근데 지난 8월 달에 나왔던 270조였나요? 40조였나요? 그때 240조였던 예, 그렇죠. 걸로 기억이 돼요. 그 투자 계속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일단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은 올 상반기에 일단은 수급적으로 그다음에 주가 가격적으로 고점이 나왔다고 봤고 거래량상으로 기술적으로 나왔다고 봤고요. 그리고 나서 펀더멘탈 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 돈을 쓰는 구간입니다. 네. 쓰는 구간이고 나중에 이게 쓰고 나서 이 회수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주가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올랐기 때문에 최소 저는 한 1년 정도는 가격 횡보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횡보하면서 에너지 수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기간을 이제 응축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실적 개선이 좀 더 빨리 되느냐, 지금 뿌려놓은 씨앗들이 회수되는 기간에서 빨리 되느냐, 천천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르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반도체 그 업황 턴하는 게 일단은 내년 상반기는 지나봐야 된다, 확인해보자잖아요. 이거에 대한 의견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네, 관심 없고 그냥 대신에 이종 7만 원 이하에서는 배당 줄여도 괜찮습니다가 된 거죠. 이제는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대신에 파운드리 하면 생각나는 것들, 우리가 오사트 업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후공정 업체들은 어제 오늘 후공정 셌거든요. 계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공정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회사가 유니테스트, 어제 많이 올랐던, 그 다음에 제가 네페스 아크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네페스도 있고, 그 다음에 한물 반도체, 뭐 테스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네페스 아크 이런 애들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죠. 네. 네. 하여튼 뭐 황 팀장은 뭐 대형주가 가는 것보다 중소형주가 가는 게 더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니, 지금 시장은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인 거죠. 이거 좀 볼까요? 코스피 일단은 미국 시장인데요. 3분기 증가율은 2분기 대비 2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올라야 어제 뭐 미국이 좀 실적 좋아서 나오긴 했지만 증가율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미국도. 예, 전체적으로. IT가 일단 많이 떨어졌고 경기 소비재는 유지했잖아요. 그렇죠. 예, 유지했다는 거는 리오프닝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쪽에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결국은 저는 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업이 산업에서 그쪽 섹터가 느느냐 안 느느냐 이거는 정말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거기서 가장 대장이 될 만한 건 뭐냐. 그쪽 섹터 내에서. 그럼 업종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 대형주들은. 그렇죠. 그리고 좀 더 파생해서 들어가면 더 있겠지만 그중에 대형주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마다 나올 때마다 증가율 늘었는지 떨어졌는지 보는데 지금 계속 몇 주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EPS 중간에 계속 둔화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지수가 힘을 받기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좀 턴해야 지수 다시 또 힘을 받고 갈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1년 포워드 EPS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필수 소비재하고 헬스케어죠. 오늘도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은근히 좀 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저는 저거 보는 거고 지금 IT 보시면 IT 별로 여전히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턴해야 외국인들은 되게 정직하게 매매했잖아요. 빠질 것 같으니까 팔았고 IT가 분명히 컨센서스가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수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도 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기회비용을 난 벌기 싫다 하시는 분은 다른 매매인 거 하는 거고 오히려 결국은 언젠가 돌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언젠가 다시 턴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를 생각해서 나는 기회 시간을 투자를 하더라도 싸게 사면 절대 수익률은 높아지니까 그거 생각해서 접점에서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성공전자 하이닉스 사기 좋은 구간이고 그런 거죠. 지금 사시는 분들은 한 최소 반년 정도는 기다리신다는 생각으로 사셔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3천 정도 올라오면 좀 물량을 덜자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다음 주에 좀 물량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오늘도 좀 줄였고요. 계속 이번 주 오늘 좀 약간 특이하게 어제 만기일 날 이번 주 제 생각은 뭐였냐면 이번 주도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옵션 포지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거 좀 보면요. 오늘은 이제 만기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동향은 별 큰 의미는 없고요. 제가 계속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외국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었어요. 보시면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월요일 날 풋매도 콜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방 배팅 한다는 거였고 풋도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외국인들은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 삼성전자 상속세 이슈 나왔잖아요. 그거 나오면서 더 빠지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개인의 옵션 포지션은 하방으로 질렀죠. 네. 근데 외국인은 어떻게 했냐? 풋 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콜 매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또 선물로 누르면서 보시면 월요일은 또 선물은 사고 계속 선물로 땡겨 올리죠. 그러니까 지수 밀면서 지수는 밀었지만 옵션은 모았어요. 왜냐면 옵션 만기니까. 그렇지. 선물은 방향성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모으면서 해서 이번 주 내내 이제 쭉 올라오면서 했고 어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좀 실현하고 풋도 이제 풋 매도 그래서 풋 매수하면서 여기 팠다로 다시 또 세다 그러니까 풋 매도했던 걸 다시 되사는 거죠. 중립 포지션으로 이제 만기니까. 그래서 그랬던 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외국인들 되게 개인 투자자들 반대로만 했으면 옵션 포지션 반대로만 했으면 괜찮은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이렇게 보고 막판에 보고 정말 외국인 추종을 하는 게 돈 버는 거네. 네. 옵션 시장에서. 근데 이게 추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싹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파생은 이게 저도 이렇게 뭐 마치 잘하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제 돈 들어가는 순간 뭐 할 수도 없지만 제 돈 들어가는 순간 다 녹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보고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외국인들이 보면서 그냥 시장 그렇죠. 그 개인 투자자들의 이렇게 움직임 보면서 그냥 그렇죠. 반대로 가니까. 나 따라와? 그럼 난 꺾을게. 꺾는 것도 따라와? 그럼 또 반대로 갈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되겠네. 왜? 외국 계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참고만 하지. 파생은 정말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주식을 과연 지르느냐 비중을 줄이느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조 지표의 역할로만 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투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번 주는 좀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데 아마 월요일날 삼성전자 그 상속세 이슈가 없었으면 어제 3,000포인트를 어제 넘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요.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바람에. 그래서 근데 다음 주는 뭐 썩 그렇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왜 이러잖아요. 시장이 비관적일 때 약간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또 이렇게 이제 다음 주 좋아지겠는데 이제 사람들이 희망이 부풀었거든.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올라가나 보다. 그럼 이제 또 다음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죠. 어저께 내가 우스갯얘기로 그 방송을 하면서 어제 그 하이닉스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어제서부터 상승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심리죠. 심리. 근데 내가 어쨌든 약자니까 네. 내가 지금 느끼는 거에 반대 포지션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네. 그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사람의 심리로 하는 거고 하는 거라서 그게 결국은 소수 대중을 따라가면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치. 적당히 벌 수는 있지만 뭔가 아웃라이어처럼 왕창 그리고 슈퍼개미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는 어떻게 보면 저 계속 반대 의견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때도 그랬고 카카오 때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해야 근데 틀렸을 경우에는 좀 고살프긴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런 시각을 좀 의식적으로라도 약간 좀 반대되는 시각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인 것 같아요. 멘탈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불안하고 모두가 다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꿋꿋하게 지를 수 있는 아니면 버틸 수 있는 용기. 이게 아마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다들 주식 다 필요 없어 때려쳐 못하겠어 했는데 또 막상 어제 오늘 오르니까 주식 해볼만 하네 그 생각 바로 들었을 거예요 지금. 다시 벌어보자 이런 생각이 근데 이제 또 다음에 또 지난주 같은 장이 또 새어 나오면 이제 그렇죠. 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식장이 이게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흔드는 과정에서 멘탈이 단단해지면서 굳은 살이 생기고 굳은 살을 바탕으로 베팅력도 나오고 수익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흔드는 과정에서 그냥 나자빠져 버리면 그냥 퇴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하면 패가망신이야.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주식을 절대 볼 수 없어라고 그 고정관념이 사로잡히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달하고 자식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그 투자 마인드 혹은 투자 습관 이게 이제 좀 약한 건데 시장에다 탓을 하기에는 근데 나한테서 문제를 좀 찾아보자. 특히 작년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이 부침을 너무 급격하게 겪은 거죠. 극과 극의 장을 지금 겪는 거다 보니까 지금 쉽지는 않은 장면 맞습니다. 근데 다음 주 어쨌든 3,000선 오면 비중을 좀 줄이자. 이 얘기는 다시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깨질 수 높으니까 있고. 그렇습니다. 비중을 얼마 정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은 얼마 정도로? 저는 항상 30%. 30%. 네, 항상 30%고요. 근데 비중 지금은 주식 다 넣어도 돼요. 지금은? 네, 지금 왜냐면 우리가 시작이 3,050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지지자 저항이 있잖아요. 뭐 거기를 한번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충분히 뭐 아니어도 지금 개별주들은 충분히 오늘 보면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보면 헬스케어가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헬스케어하고 필수 소비재 이것들 보면 그동안 많이 밀렸던 것들 뭐 ST팜이나 ST팜도 얘도 이 주식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 종목도 그렇고요. 지금 아직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근데 지금 투매 이후에 반등다운 반등 대단히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얘네들이 올라오면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제가 리오프닝 관련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게 파라다이스하고 화이트진로인데 화이트진로가 알게 모르게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주가 빠질 때 거래량이 없으면 그리고 앞에 매집이 명확하게 보였을 경우에 빠졌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 손절을 하려면 먼저 했었어야 되고요. 버틸 거였으면 버티다가 뭐 여기는 우리가 델타 변이 이슈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었고요. 얼마가 빠질지는. 근데 결국 다시 다 지금 어느 순간 지금 추세를 다 만들어내고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버티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고려아연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려아연. 네, 이거 되게 정직한 종목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요. 보시면 여기 매집 있죠? 매집 있죠? 3번 매집하고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거래량 매집 패턴 보고 투자하는 게 되게 재미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까보면 언제 이렇게 올랐어 이렇게 돼요. 네. 그 SOL도 마찬가지. SOL도 어쨌든 뭐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얘도 여기서 이렇게 매집하고 튀어 올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수는 있지만 매집 있으니까 이거 결국은 델타 변이만 해결되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게 추천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는 우리가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주식 비중을 확 낮추자가 아니라 그냥 항상 안전하게 30% 현금 보유 비중 정도를 맞추자. 못 맞추고 있다면 이미 현금 30%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비중 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거죠. 일시적으로 그 주식은
될 것 같은 섹터에는 일적으로 좀 사도 돼요. 트레이딩용으로.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2,900 PR 10배 정도 수준에서는 저점이다 일단 한번 확인했어요. 뭐 근데 대변수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또 내려갈 수는 있지만 내년 실적이 꺾이지 일단은 YOY가 이제 증가율이 줄어서 그렇지 증액은 맞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주가는 휘청이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 우려 있긴 하지만 테이퍼링 이슈 거의 확정됐고 지금 우려는 이제 유가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당겨지는 거 아니냐 불안감도 이번에 섞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도 계속 연준에서는 계속 소통하고 있고 어제 미국에서 기업 실적 잘 나오니까 좀 주가는 확실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재는 호재대로 반응하고 악재는 좀 거친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여기서 들어 올릴 만한 이슈는 지금 당장은 없어요. 크게.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수급이 빽빽 돌겠죠. 그렇지.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모멘텀 되는 종목이 계속 돌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원전 주식들 튀었고 그러면 분명히 시장의 자금들은 모멘텀이 될 만한 주식을 찾아갈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이 트레이딩 구간이 됐어요. 뭐 그게 위드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원전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 원자재 관련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대체 에너지 관련될 수도 있고 뭐 자동차도 될 수도 있고 그냥 빽빽 돌죠. 근데 바이오홀드 하기에는 저점에서 산 종목들은 바이오홀드가 되죠. 근데 지금 위에서 사가지고 바이오홀드 또는 그게 아니라 위에서 샀으면 더 비싸게 팔아서 팔고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뭐 증권사 직원이라서 샀다 팔았다 유도하는 게 아니라 잔고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고를 늘리기 위한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뭐 바이앤홀드 장기 투자 할 거면 방송 자체를 나는 왜 보시냐? 나는 이해가 그거조차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3천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한 30%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근데 팔을 때 그러면 올라간 거, 수익이 난 거를 팔아야 될까? 아니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을 덜어내야 될까? 이런 지금 손해 보고 있는 거는 덜어낼 시기는 좀 지났죠. 그렇죠. 네, 지금 아직도 근데 종목마다 기술적인 반등 지금 최근에 하락폭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온 건 덜어내야 돼요. 네, 덜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팔지 네. 결정해야 될. 지금 종목별로 본전에 팔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없을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올라왔으면 총잔고는 올라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총잔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의 기회 하리로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